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준이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저자 김호연, 출판 나무역 의자, 2021년 4월에 출간한 소설책입니다. 불편한데 자꾸만 가고 싶은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곳은 청파동 골목 모퉁이의 작은 가게, 서울역 노숙인이었던 정체불명의 야간 알바가 지키는 곳입니다. 이 알바로부터 시작된 웃음과 감동의 이야기들이 힘들게 살아낸 오늘을 위로하는 편의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불편한데도 자꾸만 끌리는 이상한 편의점 이야기를 통해 행복은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JS 오브 JS. 시연의 수많은 알바 인생의 종착점이 편의점이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녀 자신이 편의점의 애용자였기도 했고 그동안 여러 알바를 거치며 겪은 일들이 편의점 업무 곳곳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뷰티 스토어에서 배운 접객과 계산대 업무 노하우는 편의점에서의 업무와 거의 비슷했고 배송회사에서 맡아 하던 소화물 분류 업무 역시 편의점 물품 진열과 비슷한 편이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는 JSJS라 불리는 진상들을 응대하는 매뉴얼을 익힌 바 있고 갈비집에서는 자기가 구운 고기가 탄 걸 종업원 탓으로 돌리는 JS를 겪으며 멘탈도 단련됐다. 편의점은 이 모든 업무와 상황과 JS가 적답히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다. 1년 전 시연은 지금 이 편의점에 들어와 반나절 만에 인수인계를 마쳤고 이후 지금까지 매일 오후 2시에서 10시까지 8시간을 일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1년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면 알바생에게 가장 중요한 사장이 괜찮은 분이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역시 교사로 정년 퇴임했다는 사장님은 시연에게 어른이란 바로 이런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분이다. 요즘 편의점은 주휴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주 5일 근무하는 알바를 두지 않는다. 이틀씩 사흘씩 끊어 고용하기에 한 곳에서 진득하게 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곳은 알바 모두가 주 5일 근무다. 또한 사장님은 시연과 같은 알바생에게 시켜야 할 일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했고 솔선수범했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을 귀하게 대했다. 사장이 직원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직원도 손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요식업으로 일가를 이룬 부모님 아래서 자란 시연이 귀가 따갑게 들은 말이다. 가게도 결국 사람 장사다. 손님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 가게와 직원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 사장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망한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파동 이 편의점은 적어도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돈을 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주변에 다른 편의점이 2개나 생겼고 노령 인구가 많은 이곳은 편의점보다는 동네 마트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그나마 숙대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큰 길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자리한지라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다. 그저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좀 드나들 뿐이다.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알바생이 시연에게는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알바생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는 이 편의점을 그녀가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사장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 시연은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한다.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가게가 유지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련된 시연임에도 어디서 이사를 왔는지 최근 꾸준히 드나드는 JS 하나는 치가 떨릴 정도로 싫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아저씨는 마른 체구에 툭 튀어나온 눈이
딱 봐도 고약하게 생겼는데 처음 왔을 때부터 반말에 돈 던지기를 시전해 그녀를 경악케 했다. 그는 마치 시연이 기계라도 되는 양 반말로 원하는 바를 입력하고 결과 역시 재촉했다. 그런데 항의하기에는 또 애매한 게 시연의 실수를 짚는 것이라 늘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 분했다. 한 번은 행사 기간이 딱 하루 지난 2+1 과자들을 집어왔다가 계산해서 행사 적용이 안 되자 마치 일본 순사 마냥 따져 묻기 시작했다. 왜 안 된다는 건데? 손님, 이게 어제까지 행사여서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기간 지난 그 안내판 왜 안 내렸어? 내가 이거 고민해 고른 건데 이제 어쩌자는 거야? 이번만 적용해. 그럴 수는 없어요. 행사 안내판에 기한이 적혀 있는데요. 그걸 확인하셨으면 아니 내가 노안인데 그 좁쌀만하게 쓴 걸 어떻게 읽으라는 말이야. 요즘 40 넘으면 다 노안 오는데 기한 표시를 크게 제대로 했어야지. 이거 중년장층 차별하는 거 뭐야? 사과의 의미로 적용해. 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어렵겠습니다. 이따위 과자 안 먹어. 담배. 어떤 걸로 드릴까요? 맨날 피우는 거 있잖아. 내가 맨날 담배 팔아주는데 그 정도도 외울 수 있는 거 아닌가? 단골대하는 게 이래서야 장사가 되겠어. 날짜가 지난 안내판을 치우지 못한 게 첫 번째 실수였고 무슨 담배를 피우는지 알지만 놈의 잡돌이에 정신이 나가 상표를 물은 게 두 번째 실수였다. 사실 전자는 놈이 노안만 아니면 알아보고 안 살 수 있는 것이고 후자는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이놈의 JS는 애매한 상황을 이용해 시연에게 화풀이하듯 잔소리를 늘어놓고 가는 것이다. 담배를 받고 돈을 던진 뒤 놈은 잔돈을 챙겨 밖으로 나가 야외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웠다. 금연이라고 붙여뒀지만 아랑곳 없이 피우고 꽁초도 아무데나 버리고 간다. 자기는 마음껏 진상질을 떨면서 남의 실수 같지 않은 실수는 따져대는 놈은 정말이지 JS 오브 JS다. 시연은 JS가 나타나는 8시에서 9시 사이가 되면 마음이 불편해졌다. 출입문에 달린 종의 딸랑 소리와 함께 그 눈 튀어나온 군붕어 같은 얼굴이 들어오면 계산을 마치고 갈 때까지 내내 심상이 덜덜댔다. 오늘은 또 뭔 진상을 부리려나 불안하고 불안한 마음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딱 그 시간에 와 담배와 주전부리를 사가는 게 전부이기에 그녀는 그냥 옆집에 못된 인간이 살면 가끔 마주치며 고약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거리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늦가을도 다 지나가던 저녁, 사장님이 한 남자와 편의점에 들어섰을 때 서연은 입이 떡 벌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인상에서 수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다. 남자도 여자도 머리빨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덥수룩하고 아무렇게나 자란 잡초 같던 콧수염과 턱수염을 말끔히 정리한 덕구 씨의 얼굴을 본 순간 언제나 멀리하고 싶던 노숙자가 아닌 번듯한 친척 아저씨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머리 역시 짧게 자르고 그 구정물로 빤 것 같은 점퍼와 면바지 대신 통이 큰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덕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눈이 좀 작긴 해도 오똑한 콧날과 수염이 없어져 말끔해진 인매에 강인한 턱이 보이는 턱선에서 남성미가 느껴졌다. 게다가 넓은 어깨와 등판은 듬직함을 더했고 엉거주춤한 자세에 똑바로 서자 키도 더 커 보였다. 황골탈퇴한 덕구 씨를 데리고 온 사장님은 마치 자신이 만든 로봇이라도 소개하듯 뿌듯한 표정으로 시연에게 그가 야간 알바를 맡을 거라고 말했다. 잠시 덕구 씨의 변신에 좋은 인상을 받았던 시연의 마음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심지어 사장님은 덕구 씨의 매장 업무 교육을 시연이 맡아줄 것을 제안하는 게 아닌가.
사장님의 제안은 곧 지시가 아닐 수 없다. 시연은 직원교육은 아무래도 교육자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사장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다고 나름 둘러대려 했으나 바로 묵살되었다. 포스기 사용법이나 적객 모두 젊은 시연이 더 센스 있다는 게 이유였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야간에 물건을 받을 것이나 매장 제품 진열을 가르치겠다고 했다. 시연은 어쩔 수 없이 수긍했다. 이제 자신과 사장님이 독고 씨를 이 편의점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했다. 공백이 생긴 야간 알바를 언제까지나 사장님이 맡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시연은 딱히 의리가 있거나 무엇을 잘 챙기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흔히 말하는 아싸에 가까웠고 친구도 많지 않았다. 평범하게 대학까지 졸업했고 자신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일이 공무원처럼 평범한 일이 아닐까 해서 구급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제 주변의 모두가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시연이 보기엔 충분히 버라이어티한 삶과 화려한 스펙을 지닌 친구들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었고, 때문에 경쟁률은 말도 못하게 치솟고 있었다. 너희들은 충분히 도전적이고 인싸고 해외 연수 같은 것도 다녀오고 그랬지 않았나? 그런 너희들은 좀 더 진취적인 분야의 일을 추구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다들 지루하게 뻔한 공무원이 되려고 줄을 서는 건지. 이런 건 충분히 지루한데 익숙한 나 같은 인생에게 맡겨주면 안 되는 건지. 그것이 시연의 불만이자 고민이었다. 한편으로 이곳 염려산의 편의점은 시연에게 공무원 생활을 예비 체험하게 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실패한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알바를 전전한 끝에 이곳에 안착하게 되었고 꾸준히 일할 수 있었다. 오전에 노량진에서 수업을 듣고 지하철로 남영역에 와 오후부터 밤까지 이곳에서 일한 뒤에 사당동 집으로 퇴근하는 일상은 그녀에겐 익숙한 생활이 되었다. 엄마는 왜 동네 편의점에서 안 하고 청파동까지 가냐고 하지만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아는 애들이나 가족을 마주치는 만큼 끔찍한 일은 없었다. 게다가 청파동은 사실 과거에 짝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살던 동네였다. 그 녀석을 따라 두어 번 와봤던 동네이기도 해서 시은에게는 나름 추억이 있는 곳이었다. 와플하우스라는 곳에서 엄청 맛있는 딸기 빙수를 먹으며 잠시 데이트 비슷한 것을 하기도 했었는데 녀석은 불쑥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아마 덩치 큰 호주 여자와 살림을 차렸거나 캥거루 밥 주는 알바를 하며 새끼 캥거루와 사랑에 빠졌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청파동 골목의 한 모퉁이 편의점이 지금 시연에겐 가장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 그녀는 절대 이곳을 뛸 생각이 없다. 무엇보다 공무원 시험과 함께 준비하던 일본 워킹 홀리데이가 무산되고 나서는 더욱더 이 편의점의 지방령이 되기도 마음먹은 그녀였다. 짝사랑하던 그놈이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 관광무소식이 된 뒤로 시연 역시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다. 일학과를 졸업했고 일본 애니 덕후인 그녀로서는 당연한 선택 중 하나였지만 차일피일 미뤄왔던 게 사실이었는데 올해 6월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한일 관계와 악화일로에 빠지자 그녀의 플랜 B는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다. 공무원이 되면 계절마다 주말마다 일본 소도시 여행을 다니려던 꿈도 기약 없는 일이 돼버렸다. 시연은 개인의 꿈이 외교 문제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자 비로소 자신의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촛불을 들거나 축구를 응원하려고 광장에 나가는 사람들과는 자신이 전혀 다른 부류라고 느꼈다. 그녀의 삶은
방 한 구석의 모니터 속에 있었다. 넷플릭스와 인터넷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접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었다. 자신만의 온실인 편의점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때론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편의점 알바생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힘들게 공무원이 되어봤자 결국 좀 더 큰 편의점이 아닐까. 국민의 편의를 봐주는 공간에서 또 다른 JS들을 만나는 삶. 그렇기에 지금 이 익숙한 공간은 시연에게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보금자리였다. 시연은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숙자 도쿠씨의 변신을 도와야 했다. 그에게 폐기 도시락을 챙겨줄 때는 선행을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정식으로 그에게 교육을 시키고 소통을 한다는 건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녀는 먼저 더듬거리는 도쿠씨의 말투에 익숙해져야 했고 꿈튼 그의 행동 거지에도 적응해야 했다. 무엇보다 씻고 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은근하게 풍기는 노숙자의 냄새는 참아야만 했다. 도쿠씨는 열심히 시연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받아들였다.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를 낡은 노트는 볼펜통을 닦아가며 적객 순서를 적어내려갔고 진열대 정리규칙을 그림까지 그리며 필기했다. 그 노력이 가상해 시연은 참을성을 갖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그러다 손님이 오면 인사를 하고 주춤하는 도꼬씨를 팔꿈치로 찔렀다. 그러면 도꼬씨는 어서요라고 말을 흐렸고 손님은 그걸 인사가 아니라 그녀와 도꼬씨가 대화를 나눈 걸로 여겼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계산대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계산대에 나란히 선 채 시연은 상품 계산하는 과정을 시범으로 천천히 반복했다. 도꼬씨는 옆에 선 채 그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하지만 아직 혼자 계산대에 세울 수 없는 수준이었다. 오늘 밤은 사장님이 같이 계셔둔다지만 내일부터는 혼자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알았어요. 근데 그 2개 같은 계산하는 게 무조건 컴퓨터를 믿으시면 돼요. 다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들어온 상품들 따라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된다고요. 그냥 바코드 리더기 되고 찍으시면 돼요. 그냥 대고 찍는다. 뭘 찍어요? 상품요. 상품 어디요? 그거 줄 많은 바코드인가? 바코드요. 그니까 바코드에 줄에 대고 이걸 딱 찍으면 끝. 오케이? 오케이. 시연은 잠시 머리가 뜨거워졌지만 자기보다 20살은 많아 보이는 아저씨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가르치는 게 뿌듯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편의점 안쪽 테이블에서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도 스스로 시연의 교육을 살피는 사장님의 시선에 흡족함을 느꼈다. 시연은 사장님이 좋았다. 학창시절 사장님 같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애니 덕후가 아니라 역사 덕후가 됐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 어눌하고 엉성한 간 노숙자를 졸업한 이 아저씨를 계산대에 홀로 서게 만들어야 한다. 시연은 뜬금없이 도꼬씨를 향해 매서운 시선을 던졌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어김없이 8시면 똑같은 복장과 똑같이 엉거주춤한 걸음걸이로 그가 출근했다. 미련 곰탱이의 미련을 떨군 것만 같았다. 동작은 여전히 꿈터고 말더듬은 한층 나아졌고 그것으로도 훨씬 성장으로 보였다. 게다가 기계처럼 반복했던 출근 후 교육사항을 하나하나 해치웠다. 야외 테이블과 실내 테이블을 청소하고 빈 진열대에 상품을 채우고 폐기 상품을 정리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워크인 냉장고를 행주로 닦았다. 더 이상 수습 교육은 받을 필요가 없을 듯 했다. 가르칠 게 없었고 그 역시 시연에게 묻지 않고 알아서 잘했다.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묻고 싶은 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저녁 시간이 한창임에도 손님이 뜸한지라 시연과 도코 씨는 카운터에 서서 함께 김밥을 우유에 먹었다. 아저씨 낮에 어디서 지내요? 딸기 우유를 마저 빨아먹은 뒤 시연이 도코 씨에게 물었다. 도코 씨는 김밥을 서둘러 씹어 삼키고 그녀를 돌아봤다. 사장님이 가불해줬어요. 그걸로 서울역 건너편 동자동 쪽박에 있어요. 쪽박에서 그럼 낮잠 자고 저녁에 나오는 거예요? 밥도 거기서 차려 먹고요? 쪽방관 같아요. 누우면 끝. 일 끝나고 집 가면 패기 샌드위치 먹어요. 자고 나와선 서울역에서 TV 보다가 와요. 서울역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다 노숙자 친구 만나서 끌려가면 어쩌시려고요. 안 그래요. 서울역은 TV 봐야 해요. 사람 구경도 해야 하고. 와, 아저씨 이제 말 잘한다. 이제 과거도 떠오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집이나 가족, 뭐 직업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도코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런 뒤 남은 김밥 2덩이를 한꺼번에 입에 털고 넣고는 빨대를 꽂은 우유팩을 집어들었다. 그가 힘껏 우유를 빨아들이는 모습이 마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시연에게 보이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다. 우유를 마신 뒤 혀를 날름거리고 도코씨를 지켜보다 시연이 물었다. 그래도 편의점 일하니까 괜찮죠? 다 좋은데 술 못 먹어 힘들어요. 아저씨, 일도 생기고 잘 것도 먹을 것도 생겼는데 술 못 먹는다고 불평하시면 안 되죠. 시설에 가면 잘 수도 있고 급식소 찾아다니면 먹을 수도 있어요. 일을 하면 술을 못 마셔요. 나 머리 아파요. 아, 술 마시면 머리 아픈 게 버릇이 돼서 안 먹으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먹으면 머리 괜찮아질 거예요. 알겠죠? 그가 시연을 향해 작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미소를 지었다. 시연은 인생 선배였을 그에게 편의점 선배로서 가르칠 것을 다 가르쳤다고 생각했다. 이제 졸업이에요. 사장님이 아저씨 일 다 배운 것 같으면 8시에 오게 하지 말고 10시부터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턴 10시에 오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배웠어요. 뭘요? 진짜예요. 시연 씨 가르치는데 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에 바로바로 들어왔어요. 아, 아저씨가 사회생활 할 줄 아시네요. 아무래도 노숙자 되기 전에 잘 나가셨던 것 같아. 솔직히 내가 막 뭐라 할 때 가소롭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텅 비었어요. 진짜 텅 빈 머리인데 잘 알려줬어요. 못 믿겠으면 인터넷에 올려요. 그 포스기 사용법. 진짜 잘 알려줬어요. 그런 걸 인터넷에 어떻게 올려요? 유튜브에다가. 유튜브? 유튜브요? 그걸 왜 올려요?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말 많이 하시니까 또 중언부언이시네. 그러니까 유튜브에 포스기 사용법을 올리라고요? 도움이 될 거예요. 편의점도 많고 알바들도 많잖아요. 나에게 가르쳐 준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저씨, 내 코가 석잔데 뭐하러 남도 그렇고 그런 거 힘들게 찍어 올려요. 나 집에 가면 수업 예습하고 자기 바빠요. 나는 도와줬잖아요. 그건 사장님 지시니까요. 사장님 지시지만 잘 알려줬잖아요. 순간 시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쨌든 자신이 이 사내에게 진짜 도움을 준 거고 자신은 그걸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튜브 그거 돈 된대요. TV에서 그랬어요. 도코 씨가 눈을 반짝이며 시연에게 말했다. 평소 같으면 헛웃음을 지었겠지만 그녀는 이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한동안 로그인하지 않은 자신의 유튜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하기 위해 애썼다. 안녕하세요. 오레이스 편의점 포스기 배우기 2번째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포스기 모니터를 찍으며 시연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26,500원짜리 마이크에 대고 침착하게 말했다. 지난주에는 포스기의 구성과 기초적인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오늘은 복합 결제와 반품, 교통카드 충전, 올웨이스 포인트 충전 등 2단계 내용에 대해 배워볼게요. 그럼 먼저 복합 결제. 자, 손님이 선택한 제품을 가지고 계산대에 옵니다. 그런데 현금과 카드로 나눠 결제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미리 포스기 옆에 가져다 놓고 초콜릿을 찍으며 촬영을 이어나갔다. 먼저 제품의 바코드를 찍고 가격을 확인합니다. 3,200원이에요. 그런데 손님이 현금으로 3,000원 내고 200원은 카드로 결제한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잔돌 만들기 싫어서 가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포스기 화면에 받은 금액에 200원을 넣으세요. 이게 카드 결제 금액이죠? 그 다음엔 신용카드를 받아 넣은 뒤에 결제를 누르세요. 누르면 200원이 신용카드가 결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3,000원의 금액이 남죠? 3,000원은 현금으로 받으시고 결제를 누르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스마트폰의 촬영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른 시연은 내용을 돌려보았다. 자신의 손과 포스기, 상품만이 등장하는 화면에 처음에 그녀 목소리가 차근차근 복합 결제를 설명하고 있었다. 처음 도코 씨를 가르칠 때처럼 천천히 작은 것까지 알려주는 게 기계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 역시 기계치라서 알바 초기엔 포스를 다루기가 껄끄러웠던 게 사실이었다. 이제 포스기 다루는 건 식은 죽 먹기였고 그걸 알려주는 걸 찍은 일도 폐기 도시락 치우는 것만큼이나 어렵지 않게 되었다. 시연은 목청을 가다듬은 뒤 다시 촬영을 시작했다. 다음은 반품에 대해 알아볼게요. 반품은 영수증 업무를 일단 클릭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반향이 있었다. 물론 유튜브에는 다양한 편의점 포스기 사용법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예쁜 얼굴과 포스기를 번갈아 비추며 포스기 사용법을 알려주려는 건지 미모 자랑을 하려는 건지 애매한 것도 있었고 현란한 영상과 자막과 음악으로서 마치 예능 프로처럼 편집한 제작물도 있었다. 그에 비하면 시연의 영상은 미니멀리즘이라고 해도 될 만큼 단순하고 심심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용법을 실용적으로 익히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먹힌 듯했다. 무엇보다 시연은 편의점 초보 알바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주었다. 사람들은 시연의 포스기 배우기 영상이 느려서 좋다고 했다. 사용법을 천천히 짚어주는 게 마치 초등학생에게 가르쳐주듯 쉽다고 얘기했다. 처음에 차분한 그녀의 목소리가 설명을 강요하지 않고 편안함을 주어 좋다는 댓글도 많았다. 그럴 때면 시연은 자기도 모르게 홀로 목소리를 내보곤 했다. 아무리 들어도 졸리기만 한 자신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준다니 신기했다. 도코 씨는 여전히 1시간 일찍 나와 편의점 주변을 청소하고 야외 테이블을 정리한 뒤 시연과 인수인계를 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야간 업무에 적응했고 누구도 그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역에 진 치고 살던 녹숫자라고 상상하도 못할 만큼 변해 있었다. 첫 월급으로 사입은 두툼한 흰색 점퍼는 그를 무서운 불곰에서 콜라 광고의 북극곰으로 보이게 했고 듬직한 덩치만큼 사장님과 시연에게 신뢰를 주는 동료가 되었다. 어제도 그가 아니었으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렇게 빨리 조립하고 세우지도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좋은 건 그놈의 JS 오브 JS가 도코 씨와 한판한 뒤론 편의점에 얼씬도 않는다는 점이었다. 약한 사람에게 진상을 떨다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나자
꼬리를 내리는 꼴마저 참으로 진상스러웠다. 다만 오 여사만이 여전히 독고 씨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그녀는 출근한 시연에게 독고 씨 흉을 보고 가는 게 일상이 되었다. 원체 화가 많은 그녀가 드디어 화풀이 대상을 찾은 것 같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독고 씨는 상관하지 않는 듯 했다. 한 번은 오 여사가 스트레스를 주지 않느냐 물으니 독고 씨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스트레스는 저거 같더라고요. 예? 저기 술 냉장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술 다 드시면 안 되죠. 진짜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망해하는 시연의 마음을 아는지 독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 주었다. 안 그래도 대책을 세우려고요. 독고 씨가 그렇게 말하며 희죽 웃었다. 시연은 안도했고 그녀는 이제 독고 씨가 많이 먹어 떨어진 카누 블랙을 알아서 채워주고 있었다. 그를 통해 누군가를 돕는 일이 보람 있다는 걸 체험했고 자기에게 그럴 능력이 스며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어제도 유튜브 영상을 찍으며 독고 씨를 생각했다. 그에게 가르쳐 주듯 차분히 천천히 말하고 움직였다. 어쩌면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도울 방법은 그렇게 좀 더 느리게 천천히 다가가는 게 아닌 건지 생각해 보았다. 아무런 사회와의 끈도 없다고 느끼던 자발적 아싸인 자신이 무언가 연결점을 찾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녀 역시 독고 씨에게 도움을 받은 셈이었다. 유튜브와 연동된 계정으로 시연에게 낯선 메일이 도착한 건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메일에서 자신의 올레이스 편의점 2군데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여자는 함께 일해보고 싶다며 자기 번호를 남겼다. 스카우트 제이 같았다. 일개 편의점 알바를 스카우트 하다니 가당키나 한지, 그리고 스카우트 한다면 또 무슨 이유이고 뭘 제시하는 건지, 시급을 1,000원 더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투잡을 뛰라는 건지 폭죽 터지듯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질문을 잠재우려면 번호를 누르는 수밖에 없었다. 소심한 시연은 작은 기대와 큰 궁금증을 품은 채 메일이 보낸 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중년의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유튜브에서 시연의 편의점 포스기 배우기를 잘 보았다고 먼저 말을 꺼낸 뒤 자신은 동작구에서 편의점 2개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새로 하나를 더 열면서 전담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시연에게 편의점 하나를 통째로 책임지는 점장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얼떨떨해진 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그러자 상대방은 한번 편의점에 둘러 자신을 만나고 믿음이 가면 같이 일하자고 했다. 놀랍게도 편의점은 시연의 집에서 무척 가까운 곳이었고 그녀는 내일 퇴근하며 찾아뵙겠다고 답했다. 집에서 지하철 한 정거장 앞 동네의 편의점이었다. 사장은 오 여사와 비슷한 50대 후반의 아주머니였는데 말투는 인상과 미안하게도 오 여사와 정반대였다. 차분한 말투와 인자한 그녀의 미소는 편의점을 사업으로 접근해 이미 2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 하나를 더 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점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저를 어떻게 믿고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 건지요? 시연은 조심스러웠다. 살면서 이런 제안은커녕 다른 사람에게 칭찬조차 받은 적이 거의 없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마음을 움직였죠. 그쪽 말투나 가르치는 방식이 모두 본인이 가진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배우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배려한다고 느꼈거든요. 아, 그랬나요? 지난달에 새로 뽑은 알바생에게는 아예 그쪽 영상을 보고 배우라고 할 정도였으니 내가 이미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이제 그럴 거 없이 직접 우리 매장 신입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면 어떨까요?
새 매장 운영하면서 종종 출장 교육을 해주면 좋겠어요. 물론 출장비는 지불을 할 거고요. 시연은 떨리는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무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점장이자 정직원이기 때문이다. 급여를 듣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입이 벌어졌다. 심지어 새로 여는 매장은 시연의 집에서 5분 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편의점 알바로 가족과 동네 사람을 만날 용기는 없었지만 점장으로 그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민망하기는커녕 어깨를 쫙 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승진하기로 했다. 같은 업종으로 이직하기로도 마음을 먹었다.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뽐내듯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거리마다 커플들과 빨갛고 하얀 소품들이 넘실거렸다. 올해도 남친 없이 보내는 크리스마스였지만 그녀는 전혀 춥지 않았다. 새 고용주는 열흘 뒤에 새 매장을 오픈한다고 서둘러 줄 것을 부탁했다. 새해를 새 직장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다. 시연은 걱정 반 미안한 밤으로 사장님의 오기만을 기다렸다. 저녁 시간이면 퇴근하듯 들러 그녀에게 하루 상황을 확인하는 사장님이 이제는 시연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고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게 또 미안함을 느끼게 하는 와중에 사장님이 하얀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붕어빵 좀 사왔는데 같이 먹자. 시연은 하얀 봉투 안에 귀엽게 나란히 있는 붕어빵 하나를 집었다.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 같은 붕어빵을 결심하듯 머리부터 뜯어 먹었다. 그리고 사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사장님은 붕어빵을 먹다 말고 시연의 말을 듣기만 했다. 다 듣고 난 그녀는 시연을 보며 붕어빵을 와작 씹었다. 잘 됐네. 죄송해요.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아니야. 너 너무 오래 해서 이러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나 걱정했거든. 잘 됐어, 정말. 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그렇게 들리니? 네. 그럼 사실대로 말할게. 안 그래도 너 자르려고 했다. 너도 알다시피 매출이 형편없잖아. 게다가 오 여사랑 덕구 씨도 일을 더 하고 싶다고 해서. 너 업무 시간을 나랑 오 여사, 덕구 씨가 나누하고 급여 지출을 줄이려고 했지. 예? 매출이 줄면 사람을 줄여야 하는데 오 여사도 덕구 씨도 이게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어째. 자를 수가 없잖아. 근데 시연이 넌 어쨌든 집에서 밥도 먹여주고 시험도 얼마 안 남았잖아. 이참에 공부에 집중하라는 핑계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에이, 농담이시죠? 진짜야. 농담이라고 해주세요. 안 그러면 서운할 것 같거든요. 서운하고 서러워야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지. 나가서 다른 곳 가봐야 여기가 그립지. 그리워야 고마움도 더해지고. 안 그러니? 벌써 고맙거든요. 시연은 눈에서 눈물이 연그는 게 느껴졌다. 노련한 사장님은 웃으며 붕어빵을 다시 와작 씹었다. 시연도 눈물을 참고 붕어빵을 씹었다. 달콤한 팥의 식감이 그녀의 혀를 간지렸다.